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래커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 사업자와 성남 도계공으로 대변되는 관이 밀약해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니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이재명과 관련한 대선 자금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현재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은 구속 상태입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엔 남욱 변호사의 핵심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미 알려진 대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법정에 나와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분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등 총 4번의 선거와 그 이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동규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의 이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대 선거 자금 저수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제밖에 대장동 게이트를 보는 시각이 하나 더 존재하죠. 바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그것입니다. 이 건 역시 문재인 정권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봐주기 또는 꼬리 자르기 의혹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또 이 건은 이른바 50억 클럽과도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입니다. 이재명이 TV토론회에서 형을 강제 입원시켰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았다고 답하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이때 권순일이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공표냐 아니냐의 프레임을 들고 나섰고 결국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치 생명이 경기지사 선에서 끝날 뻔한 이재명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이때 생긴 것인데요. 그런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때를 전후해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너무 자주 한 배경에 의문이 일자 김만배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군의 이발소를 갔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놔 의심을 더 키워왔죠. 여기에 더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개월 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된 뒤 10개월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로비 대상이라는 50억 클럽 의혹에도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얽혀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정치권과 법조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인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해왔습니다.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증거 수집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고작 김만배의 대법원 출입 기록 정도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검찰청사에 취재진이 가장 적은 토요일에 권 전 대법관을 한 차례만 소환했을 뿐 재판 관계자들은 일절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투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JTBC가 대형 단독 보도를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JTBC가 이재명의 첫 수행 비서였던 인물이 대법원에 로비를 하는 얘기가 담긴 녹취를 입수해 보도한 것인데요.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녹취록에서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는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로비를 많이 해놨고 대법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그러면서 백모 씨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에게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는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은수미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만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에 담겼고요. 같은 달 24일엔 정영학 회계사가 근황을 묻자 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희한한 일이 또 있었는데, 이재명 수행비서와 은수미 시장 비서관이 설명해드린 전화통화를 했던 3주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모 씨와 시장 비서관의 통화 내용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 표결은 녹취록에 나온 것과 비슷한 무죄 7, 유죄 5, 기권 1이었습니다. 이런 JTBC의 보도는 대선 투표일 바로 직전에 보도가 됐고, 이에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실제 김만배는 은수미 시장 재판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0년 3월 몇 차례 녹취록에 담긴 김만배의 발언입니다. 조금 힘을 써서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돼. 형이 구도를 짜고 있는 게 있어. 은수미가 이번에 안 그랬으면 형이 이번에 인수하는데, 그래서 은수미는 임기는 마치게 재판을 연기했어. 은수미 시장 재판은 저건 100% 대법원에 가면 당선 무효일 거야. 그런데 임기는 채워줄 거야. 작은 것 한 판 힘들어가고 큰 것 한 판 힘들어가는 거야.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다음으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대 개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 측을 수시로 접촉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김만배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은수미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도해드린 녹취록 속에 작은 것 한 판 힘들어가고 큰 것도 한 판 힘들어가는 거야 라는 대목이 눈에 띄죠. 김만배가 말한 작은 것 한 판이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면 큰 것 한 판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김만배의 작은 것 한 판, 큰 것 한 판 발언이 나온 건 2020년 3월. 은수미 시장은 한 달 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도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대법원 판단에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대통령을 꿈꾸던 이재명 입장에선 항소심대로 끝나면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두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남는데,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모두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됩니다. 파기환송은 나란히 수원고법에서 맡았고, 그해 10월 16일 같은 날 이재명 지사는 무죄, 은수미 시장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지사직, 시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측은 김만배의 허세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녹취록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허세가 모두 현실이 되는 확률 과연 몇 %나 될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